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가 지수는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요즘, 스몰캡의 강세,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죠. 자, 이달 초에도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작년 연말부터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스몰캡에 선전하는 모습은 한편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이슈들에 의한 하나의 반대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스몰캡의 강세는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조금 길게 보면은 좀 가을 정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탐구해야 될지 그 힌트 오늘 증시 토크에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별 종목, 소형주의 강세는 매우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 흐름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는 작년 연말에 스몰캡이 주춤했던 그러한 반대 급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배당 나기를 전까지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그리고 배당 회피 또는 연말에 수확하듯이 매도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 이후 가계대출 억제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 특히 날 추워질 때쯤에 개별 종목에서 낙폭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작년 배당락 이후 이 개인의 매매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어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개인의 매매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저 개인 투자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배당 회피 저것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 소득이 합산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또한 개인이죠. 그리고 연말에 수확하듯이 매도한다? 이것도 개인의 성향입니다. 난 올해 농사 끝 하면서 연말에 매도하는 개인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효과, 요거는 이제 비투 자금이 상당한데, 요게 이제 또 개인의 자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 결과로 배당 나길 전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배당 나길 후에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 그게 현실이 됐죠.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매년 반복되었던 일이고 이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취약한 스몰캡이 악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몰캡이 가을에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저러한 수급은 연초가 되면 바뀌기 때문에 연초 효과 내지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작년 연말 올해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려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됐어요. 자, 올해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 하단이 소형업종 지수인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플러스 3.28%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형주가 지배하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8.7%. 와, 아쉽죠. 그리고 더 대형주들이 많이 담겨있는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 이상 하락했어요. 자, 이런 점을 본다면 스몰캡의 선전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급부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회피했던 작업들이 다시 컴백하면서
예, 컴백홈 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취약한 예, 스몰캡은 조금만 들어와도 매수세가 컴백하더라도 확확 튀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탑2가 됐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대형주 전체 수급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대형주는 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지수가 흐지부지한 사이에 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들은 쭉쭉 날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방향을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증권사 HTS나 MTS에서도 조회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통계 페이지에서 이제 특정 기간에 예, 업종별 등락률 자료를 발췌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최근 한 달, 예, 최근 한 달입니다. 예,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한동안은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업종 중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예, 이런 업종들이 한 몇 달 정도,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이런 탄력을 이어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 여기 이제 뭐 최근 30일 상승률 상위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그 다음 달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그러한 업종들이 있다면 한번 뭐 차트 분석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업종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이 분위기가 뭐 고점을 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고점을 탁 뚫어주거나 이렇게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업종, 뭔가 중요한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예,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들을 탐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 주식시장은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2022년 증시에 대해서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강연이나 사석에서 이야기 드릴 때 올해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학 문제와 같다라는 비유를 드리곤 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증시는 예, 그해 연말까지요. 그때까지 증시는 이거는 초딩 산수. 예, 기저효과가 아주 강력했잖아요. 예, 땅짓고 헤엄치기였고 시장이 너무 쌌기 때문에 밀리면 사도 된다죠. 뭐 그때 당시 트램펄린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매우 강력한 긍정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시장은 요거는 이제 중학생 수학. 예. 왜냐? 기저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약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긴 하지만 뭔가 시장이 약해지니 예, 좀 난이도가 높아졌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은 고등학생으로 치자면은 수학 정석 예, 실력 수학 정석 실력 또는 대학에서 공업수학 예, 공업수학 때문에 제 친구들은 예, 쌍권청을 찾던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올해 증시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는 뭐 수익이 안 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측하는 게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나 싶으면 내일 떨어지고 내려가나 싶으면 다음날 올라가고 예측 불허의 시장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걷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단위로 보면 정답은 아닐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낙제점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률이 높은 그러한 쪽으로, 예, 투자 연구를 하고 참고한다면, 분석을 한다면, 예, 낙제를 면하면서, 예, 원하는 성과를 그런 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자격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락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린, 예, 시장의 큰 그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스몰캡 중심의 장세.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업종의 30일 등락률 정도 한번 참고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본다면 확률이 높은 투자 대상을 우리가, 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